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믿음을 가집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말이죠. 이러한 믿음들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던 것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심지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방패가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특히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들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믿음이 틀렸다고 단정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형성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믿음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믿음은 바로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마치 눈을 감고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어딘가로 향하고는 있지만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도중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혹은 심지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은 개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심지어는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 한 명이자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버트런드 러셀은 맹목적인 믿음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생각을 잃어버린 사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맹목적인 신념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명쾌하게 지적했습니다. 러셀은 대중의 의견이나 사회적 통념, 혹은 권위에 기반한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의심하고 질문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이나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관점인지와는 상관없이 그 주장의 근거를 탐색하고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정보나 유행하는 의견이 빠르게 확산될 때 우리는 종종 그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믿어버리곤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거야. 유명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사실이겠지. 혹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니까 틀림없을 거야와 같은 생각들은 모두 맹목적인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셀은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개인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개개인이 독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며 나아가 사회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우리를 진실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시각, 그리고 조작된 여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횃불이 없으면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횃불이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종종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사람에 대해 미리 정해진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보거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섣불리 단정짓는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 사람들은 다 이럴 거야라거나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저런 특성이 있을 거야와 같은 생각들이 고정관념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며
심지어는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선입견에 사로잡힌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인식할 때 종종 우리만의 필터를 통해 바라봅니다. 이 필터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의 감정,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필터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필터 밖의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세기 현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은 이러한 선입견을 벗어던지고 사태 자체로 복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후설은 그의 저서 제1철학에서 실증주의, 자연과학주의, 역사주의에 맞서 사태 자체로의 복귀와 객관주의, 극복을 주장하며 철학의 근본적인 쇄신을 주창했습니다. 그의 현상학은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이라는 지향성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즉, 의식은 언제나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향하고 있으며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기존 지식이나 편견을 잠시 유보하고 순수한 의식의 차원에서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려는 노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후설은 현상학적 FOKPOCH 혹은 판단 중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모든 선입견과 가정을 괄호 안에 넣고 그 상황 자체만을 오롯이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직업 혹은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통해 미리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왠지 고집이 셀 것 같아. 그 사람은 아마 돈만 밝히는 사람일 거야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선입견입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며 결국은 잘못된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후설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이미 형성된 개념을 잠시 괄호 안에 넣고 그 현상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부터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 위에 덧칠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는 대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현상학적 접근은 우리가 믿음을 형성할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 경험이 그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믿음들이 사실은 우리의 선입견에 의해 왜곡되거나 오염된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을 깨끗하게 닦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바깥 풍경이 흐릿하고 왜곡되어 보이듯이 우리의 선입견은 세상을 왜곡하여 보게 만듭니다. 현상학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단순히 눈으로 대상을 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어떻게 구성하고 경험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섣부른 판단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현상 자체의 풍부한 의미를 발견하고 더욱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통찰은 단순히 지적인 유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되어야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바로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 PWOL, Philosophy as a Way of Life의 중요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PWOL은 철학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 분석이나 이론 구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수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식별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단순히 머릿속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은 철학을 단순히 학문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삶의 기술이자
지혜로 생각했습니다. 피에르 아도와 같은 현대 철학사학자들은 고대 철학자들이 철학적 사고가 삶의 방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철학적 통찰을 얻었다면 이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어떤 근거가 있을까? 다른 관점에서 볼 수는 없을까? 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입견을 버리고 사태 자체를 보라는 현상학적 가르침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안의 편견을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의 고유한 개성과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태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황에 대해 나는 이미 알고 있어라고 단정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자세가 바로 PWOL의 실천입니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믿음 체계를 끊임없이 재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 맹목적인 믿음이나 선입견을 뽑아내고 좋은 씨앗 비판적 사고와 개방적인 태도를 심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실천적 수련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불확실한 정보나 타인의 시선, 사회적 압력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굳건한 세계관을 형성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자율성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하는 데에는 다양한 관점과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한국 분석철학회나 성경적 비판 이론과 같은 접근 방식들은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더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의 사고를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조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 분석철학회는 선명한 문제 제기와 엄밀한 논의 전개를 지향합니다. 분석철학은 언어의 명료성과 논리적 엄밀성을 바탕으로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는 어떤 믿음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믿음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그 주장이 어떤 전제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데 매우 유용한 접근 방식입니다. 마치 정밀한 현미경으로 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듯 믿음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그 허점이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주장이 모호하거나 논리적 비약이 있다면 분석 철학적 관점에서는 그 주장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논리적 흐름을 따져보게 됩니다. 또한 특정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사용되는지를 분석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개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엄밀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릴 수 있는 비논리적인 믿음들을 걸러내는데 필수적입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왓킨의 성경적 비판 이론은 특정 경전이나 세계관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와 문화를 통찰력 있게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이해하고 비판할 때 그 믿음이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 체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종교적 믿음이든 정치적 이념이든 혹은 과학적 신념이든 모든 믿음은 특정한 관점과 전제 위에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적 믿음이 사회 현상에 대해 특정한 해석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 해석이 어떤 종교적 전제에서 출발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그 믿음의 본질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 또한 더욱 견고하고 성숙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별을 보고 현미경으로 작은 세포를 관찰하듯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믿음이라는 복잡한 대상을 다각도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한 믿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사고력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믿음들을 마주하고 그중 일부는 우리 삶의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가족에 대한 믿음, 친구에 대한 믿음,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믿음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며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어떤 믿음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우리의 성장과 자유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 선입견에 사로잡힌 믿음, 그리고 비판 없이 받아들여진 모든 믿음은 우리가 경계하고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그림자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왜곡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단순히 어떤 내용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그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비판적 사고, 선입견을 내려놓는 현상학적 태도, 그리고 철학을 삶의 실천으로 삼는 PWOL의 정신은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식별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강력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외부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은 선입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은 없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때때로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기 있는 성찰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성장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믿음을 거부할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찰을 통해 더욱 현명하고 성숙한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때로 우리를 지탱하고 위로해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탐구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굳건하고 건강한 믿음을 선택하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유하고 질문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현명한 믿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